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건선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선이란 피부 면역 조절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성 피부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하얀 비늘이 덮인 경계가 뚜렷한 붉은 판이 주 증상으로 되어 있고 보기에는 굉장히 심하지만은 가려움증이 별로 없다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연령에서 발생하지만 주로 젊은 연령에서 많이 생기고 중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선이 잘 생기는 부위는 돌출 부위나 상처를 잘 받는 부위, 예를 들면 무릎이나 또는 팔꿈치 또는 엉덩이 또 이마 주위 이런 데가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선의 증상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판 모양의 건선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그 고기 비늘과 같이 하얀 인설이 끼어 있고 좀 두꺼운 판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병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좀 조그마하게 이렇게 붉은 발진으로 나타나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도 약간 비늘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방울을 흩어놓은 것 같은 그런 양상으로 보인다고 해서 물방울 모양 건선 이런 진단명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노란 농이 이렇게 잡히는데 주로 손바닥, 발바닥에 이렇게 국소적으로 생긴 농포건선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농이 생긴 농포가 전신에 퍼져 있는 전신형의 농포건선도 있습니다. 또 이런 두피건선은 이 두피에 집중적으로 이런 인설이 있고 이렇게 비늘이 하얗게 나타나고 붉은 판이 나타나죠. 그래서 비듬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손발톱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되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두꺼워지고 꼭 마치 손발톱 무좀과 같은 경우도 나타나는데 이것이 손발톱 건선이 되겠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전신이 이렇게 벗겨지는 박탈성의 홍피 건선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선을 이렇게 중증도에 따라서 심한 정도에 따라서 경증, 중등증, 중증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증도에 따라서 건선 치료법이 다 달라진다는 것이고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치료 효능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이 중증도가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중증도를 보는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파시 점수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 건선이 얼마나 체표면에 있는가를 보는 면적 계산을 하게 되고 면적이 넓으면 점수가 올라가겠죠. 또 이 홍반이 점수가 있는데 홍반이 심하지 않는 경우는 1점, 아주 심한 경우는 4점 이렇게 해서 이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각질이 두꺼운 정도를 따져서 1점부터 4점까지 매기게 되어 있고 두께도 마찬가지로 두꺼운 정도에 따라서 1점에 4점으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를 종합적으로 점수를 환산하면은 파시 점수가 나오는데 파시 점수가 7점 미만일 때는 경증, 12점 이상일 때는 중증, 그 중간은 중등증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간단한 방법으로 이 체표면에 건선이 어느 정도 퍼져 있냐를 이렇게 면적만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PSA를 해가지고. 그래서 3% 미만이 있을 때는 경증, 그 다음에 10% 이상 있을 때는 중증, 그 중간은 중등증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선을 치료할 때 고려할 점이 되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중증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그러나 환자의 건강 상태나 치료 환경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린애나
노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고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에 따라서 치료약을 쓸 수 있는 약이 종류가 바꿔지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 병원하고 가까운 데에 사신 분하고 또 시골에 멀리 사신 분에 따라서 지리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도 이 치료 방법을 달리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건선의 치료 원칙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증도에 따라서 환자마다 달리 치료를 해야 되겠고 또 당연히 치료에 따른 반응이나 부작용도 달라지게 되겠고 되게 장기간으로 치료하게 되는데 장기간 치료에 따르면은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약으로 또 바꿔야 되겠고 건선은 대표적인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전문 클리닉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것이 건강을 잘 유지하고 건선을 잘 치료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건선 치료의 목표는 파시 75점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즉 건선 치료 전에 중증도 점수의 75% 이상이 감소되는 정도 100%면 좋겠지만은 75% 약 3분의 2 이상이 좋아지면은 굉장히 치료가 잘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시 7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치료법은 이 환자마다 달라지게 되는데 경증에 있어서는 주로 국소요법이 연고, 도포를 주로 많이 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간인 중등증에서는 자외선요법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서는 약물을 먹는 전신요법으로서 사이클로스포린이나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면역억제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생물학제제라는 주사제를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경증 국소요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국소요법은 먼저 경증 건선의 주치료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등증이나 중증에 있어서는 보조치료제에서 역시 필요한 요법이 되겠습니다. 건선이 굉장히 좀 두꺼운 병변이기 때문에 약한 것보다는 좀 비교적 강한 스테로이드를 쓰는 것을 선호를 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D 연고를 쓸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D 연고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없으나 좀 약한 것이 또 단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비타민 D하고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섞는 복합 연고제가 건선의 주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스테로이드가 강한 효과를 유지하면서 또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얼굴 같은 부위는 스테로이드 발휘가 좀 적합하지가 않고 접히는 부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위는 더 순한 면역 조절제 연고로서 프로토픽 LED를 처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습제는 모든 건선에서 꼭 필요한 그런 보조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건선이 많이 악화되는데 겨울철에 보습제를 더 열심히 쓰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 광선요법, 자외선 비요법이 되겠습니다. 왼쪽은 전신용으로 이렇게 탈의를 하고 이 통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쬐면 되겠고 오른쪽은 국소용으로 쬐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외선 등이 이렇게 피부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염증을 수절하는 효과가 있고 비교적 안전하게 장기간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신요법으로 어떤 약물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는 증상이 아주 심한 중등증 이상의 건선, 그 다음에 농포건선, 손발톱 건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약물요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건선의 전신요법에 있어서 쓰이는 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레티논산, 이게 비타민 A 제제고요. 사이클로스포린, 메토트렉트라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신에 스테로이드 쓰는 것은 금기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아주 심한 환자에 있어서 주사제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굉장히 효과도 뛰어난 것이 이 주사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레티논산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쓰는 약인데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대개 지용성으로서 식사 또는 우유와 함께 복용했을 때 잘 흡수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피부가 벗겨지고 특히 입술이 건조해지는 것이 있으나 끊으면 다시 회복되고 심각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효과는 비교적 서서히 나타나고 광선 치료하고 같이 병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특히 피임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 피임을 해야 되는 약으로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린도 대개 70년 이후에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중증의 건선에서 쓰고 있고 면역에 관여된 T 림파구의 반응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신장이나 이런 부작용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지도하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이클로스포린을 먹고 난 후 전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메토트렉트스도 50년 이상 사용된 비교적 역사가 긴 건선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증의 건선에서 쓰고 있고 이것도 염증과 면역을 조절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대개 한 번 내지 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투여하는 걸로 되어 있고 복용하지 않는 날은 엽산을 줌으로 해서 이 약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는 간에 대한 이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의의 지도하에서 치료를 처방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메토트렉트 전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많이 좋아졌죠. 그다음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생물학 제제가 있는데 건선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 있는데 그걸 억제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치료 효과가 있겠습니다. TNF-알파, 인터루킨 12, 23, 인터루킨 17, 인터루킨 23 여러 가지 종류의 이 생물학 제제가 있고 굉장히 다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또 굉장히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건선 환자에서 특히 중증의 건선 환자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이것은 비싼 치료로서 어떤 조건을 채웠을 때는 산전 특례로서 본인이 10%만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 조건을 채우려면 6개월 이상 지속된 건선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어야 되겠고 파시 점수가 10점 이상 또는 체표면이 10% 이상 그 다음에 전신치료제 6개월 이상 이렇게 치료를 하더라도 중증도가 상당히 높은 증상이 심한 환자에 한해서만 이 생물학 제제를 산전 특례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이 지금 치료 전이고 그 중간이고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이 치료 이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많이 좋아졌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치료 전후의 사진을 보시면은 거의 완전히 정상적인 피부로 돌아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선은 피부과에서 치료 분야에서는 가장 획기적으로 발전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선은 완치보다는 정상적인 삶을 즐기기 위해서 잘 조절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스테로이드가 아닌 뛰어난 치료 효과를 보이는 어떤 면역 억제제라든가 생물학 제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조절해서 쓰시면은 정상적인 피부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